우리의 고향인 은하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탐욕스러운 곳일지도 모릅니다. 수십억 개의 별들 사이에는 약 10억 년 전 은하수가 집어삼킨 더 작은 은하의 잔해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하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킨 은하수에게 행성 하나쯤은 가벼운 간식거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하수 안에 있으니까요. 지구와 태양, 수십억 개의 별이 은하수 주위를 도는 건 우리 은하의 중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하를 삼켰다는 건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은하수가 작은 은하들을 삼키면 그 별과 행성들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그중 일부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우리가 그 세계들로 이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그 불쌍한 은하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은하는 북유럽 신화 속 장난의 신의 이름을 따서 로키라고 불립니다. 이 고대 은하가 수십억 년 동안 우리 눈을 피해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로키는 우리가 은하수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은하는 거대합니다. 은하에는 1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고 상상하기 힘든 거리까지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하수가 처음부터 이렇게 컸던 건 아닙니다. 수십억 년간 작은 은하들을 끌어당기며 천천히 성장했죠. 마치 눈덩이가 언덕 아래로 굴러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눈덩이가 굴러갈 때마다 눈을 묻히며 커지듯 은하수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작은 외소 은하들을 끌어모아 그 별들을 자신의 일부로 만든 것이죠. 이런 은하들은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은하가 남긴 별들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주 탐정이 되어봅시다. 은하수 주원반 근처에서 이상한 별무리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죠. 그곳은 우리 은하 별 대부분이 모인 거대하고 회전하는 팬케이크 모양의 영역입니다. 이 별들은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네요. 이 별들에는 금속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거든요. 천문학에서 금속이 단순히 철이나 강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거의 모든 원소를 뜻하죠. 하지만 우주 초기의 별들은 주로 수소와 헬륨 같은 단순한 성분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보다 나중에 생겨난 별들이 중심액에서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별들이 폭발하면서 그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퍼뜨린 겁니다. 그렇다면 금속 성분이 거의 없는 별들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 별들은 마치 고대 화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주가 다양한 원소로 채워지기 전 초기 우주에 남겨진 잔재인 셈이죠. 우주 탐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오래되고 금속 함량이 낮은 별들이 종종 외소은하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외소은하는 우리 은하가 과거에 집어삼켰을 작은 은하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키는 사실 그 잊혀진 식사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은하에서 고대 금속 함량이 낮은 별을 찾는 건 거대한 창고에서 작은 물건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곳엔 수십억 개의 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과학자들이 이 별들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별의 화학적 성분과 움직임이 수십억 년 전의 역사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년 전이었다면 아마 우리 은하 헤일로에서 찾았을 겁니다. 과학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헤일로는 우리 은하의 본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하고 둥근 별들의 구름입니다. 마치 팬케이크를 둘러싼 거대한 거품 같은 거죠. 헤일로에는 오래된 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타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은하의 중심부인 원반 안쪽은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그곳에 더 큰 발견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만약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겁니다. 문제는 그 원반이 너무 붐빈다는 점이죠. 젊은 별들과 밝은 가스 및 먼지 구름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속에서 금속 함량이 낮은 고대의 별 몇 개를 찾는 건 앤디 워홀 포스터로 가득 찬 방에서 흑백 사진 몇 장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발견이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유럽우주국 ESA의 가이아 망원경 데이터를 사용하여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원반에 놀라울 정도로 가까이 위치한 금속 함량이 낮은 별 20개를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가이아는 약 20억 개의 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추적하며 은하계를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매핑해 왔습니다. 어쨌든 이 특이한 별들을 발견한 후 연구진은 하와이에 있는 캐나다, 프랑스하와 이 망원경의 강력한 장비를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이 장비를 사용하여
해당 별들의 화학적 구성을 더 면밀히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한 20개의 별 중 11개는 우리 은하 원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9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가 동쪽으로 향하는 분비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몇몇 차들이 서쪽으로 달리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분명 무언가가 그런 현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별들은 화학적 패턴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별들이 따로 형성된 게 아닐 수 있다는 뜻이죠. 같은 곳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며 어쩌면 아주 오래전 우리 은하가 집어삼킨 작은 외소 은하 출신일지도 모릅니다. 네, 로키 말이죠. 우리 은하는 거대한 충돌을 겪었습니다. 바로 가이아 소시지 엔셀라두스죠. 네, 저도 압니다. 그 사건은 약 80억에서 100억 년 전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건이 혼란스러웠던 초기 은하를 오늘날의 차분한 모습으로 바꿨다고 봅니다. 만약 로키가 실제 했다면 이는 그만큼 중요한 또 다른 거대 충돌이었을 겁니다. 즉, 우리 은하 내부에 고대의 먹잇감이 더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거대한 충돌은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 은하가 국부 은하군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이웃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이곳에는 수십 개의 은하가 있는데 그중 3곳은 거대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그리고 삼각형자리 은하가 그 주인공이죠. 그리고 언젠가 이 거대 은하 중 2곳이 중력 때문에 서로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주 공간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현재 두 은하는 약 25억 년만큼 떨어져 있지만 매 순간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약 40억 년 후면 두 은하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별들이 교통사고처럼 서로 충돌하는 장면은 상상하지 마세요. 은하는 대부분 텅 빈 공간입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이 있지만 별들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대신 두 은하는 서로를 통과하며 지나갈 것이고 그 형태는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수십억 년에 걸쳐 두 은하는 천천히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타원 은하가 될 것입니다. 삼각형자리 은하는 한동안 새로운 은하 주위를 계속 공전하겠지만 일부 시뮬레이션에서는 결국 이 충돌에 합류할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동시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결국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하들은 우주에서 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부 은하군 속 수많은 작은 은하들이 미래에 영향을 주죠. 마치 여러 사람이 무거운 물체를 밀고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가장 힘이 세더라도 옆에서 한 사람이 밀면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삼각형자리 은하는 실제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경로를 바꿔 충돌 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의 위성은하인 대마젤란 은하는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대마젤란 은하의 움직임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경로와 다르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은하들을 모델에 추가했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향후 10억 년 동안 충돌하지 않을 확률이 거의 5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아직 이 은하들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속도, 질량, 움직임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작은 차이만으로도 수십억 년 후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